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이게 가능해?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곡자들조차 포기했던 말 그대로 죽은 노래. 차트는커녕 음원 사이트 어디에서도 주목받지 못했고 심지어 만든 사람들조차 이 곡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 생각했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단 한 번의 계기로 차트 1위를 찍어버립니다. 그 계기 바로 이명웅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알려지자 사람들은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우연 아니야, 팬덤 효과겠지. 원래 좋은 노래였던 거 아닐까, 이랬던 거 아닐까. 하지만 하나씩 들여다볼수록 이건 단순한 우연도 일시적인 화제도 아니라는 게 드러납니다. 오히려 많은 작곡가 관계자들이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정말 설명하기 힘든 현상이다. 먼저 이 죽은 노래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곡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기대가 전혀 없었던 곡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냉정했습니다. 음원 성적은 조용했고 방송에서 불릴 기회도 거의 없었고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작곡가 입장에서는 가장 마음이 아픈 상황이죠. 노래가 나쁘지는 않은데 시기가 안 맞았나 이 곡은 더 이상 기회가 없겠구나. 그렇게 이 노래는 업계 안에서도 조용히 끝난 곡으로 분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명웅이 이 노래를 부릅니다. 정식 앨범도 아니었고 대대적인 홍보가 붙은 프로젝트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한 번 부른 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할 정도로 겉으로 보기엔 아주 담백한 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집니다. 이명웅의 목소리가 더해진 그 노래는 전혀 다른 곡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같은 멜로디 같은 가사인데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노래가 이렇게 슬펐나? 가사가 이렇게 와닿는 곡이었어. 왜 이제야 들은 것 같지?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노래가 다시 검색되기 시작하고 다시 재생되기 시작하고 마침내 차트 상위권 그리고 1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명웅이 불렀다는 사실보다 왜 그가 부르자 노래가 살아났느냐입니다. 업계 사람들은 이 현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명웅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노래를 설명해주는 사람에 가깝다. 그의 목소리는 기교를 앞서지 않습니다. 억지로 감정을 밀어붙이지도 않습니다. 대신 가사 하나하나를 마치 본인이 직접 겪은 이야기처럼 차분하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은 노래를 듣는 게 아니라 노래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 곡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전까지는 멜로디에 묻혀있던 감정 가사에 숨어있던 서사가 이명웅의 목소리를 통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사람들은 노래를 소비하기 시작한 게 아니라 노래에 머무르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자. 가사가 이런 뜻이었구나. 이 부분에서 왜 이렇게 울컥하지? 이 반복이 쌓이면서 차트는 움직이기 시작했고 결국 믿기 힘든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작곡가들의 반응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노래가 다시 살아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다. 솔직히 말하면 이미 마음 정리한 곡이었다. 그런데 저작권 정산표를 보고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숫자가 말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평소와 비교해 저작권료가 10배, 50배, 심지어 100배 가까이 뛰었다는 이야기가 업계 안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농담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몇몇 작곡가들은 이건 저리라도 해야 할 일이라며 감사를 표현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쯤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이게 정말 한 가수의 힘일까 노래 하나를 이렇게까지 바꿀 수 있나? 이명웅의 경우 이런 이야기가 처음이 아닙니다. 그가 부른 노래들은 종종 원곡보다 더 오래 회자되고 원곡이 다시 주목받는 현상이 반복됩니다. 이건 단순히 팬덤이 크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명웅의 노래에는 이상하게도 시간을 멈추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유행을 타지 않고 한번 듣고 끝나지 않으며 사람의 감정을 천천히 붙잡아 둡니다. 그래서 작곡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이명웅에게 불린 노래는 수명이 달라진다. 이건 가수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고 노래에게도 흔한 일이 아닙니다. 보통 노래의 운명은 발매 첫 주 길어야 한 달 안에 결정됩니다.
그 이후에는 아무리 좋은 곡이어도 다시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임영웅은 이 공식 자체를 조용히 깨고 있습니다. 이미 끝났다고 여겨졌던 노래를 다시 사람들 앞으로 데려오고 그 노래가 지금 들어야 할 이야기처럼 다시 숨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현상은 단순한 차트 기록이 아니라 노래의 운명이 바뀐 사건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이야기의 핵심은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임영웅이었을까요? 왜 다른 가수가 아니라 그의 목소리였을까요? 그리고 이 현상이 단순한 한 번의 기적이 아니라 반복되는 현상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임영웅이 노래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가 어떻게 노래의 생명을 다시 살려내는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선 파트에서 이야기했듯이 원곡자들조차 마음속에서 정리해버렸던 노래가 임영웅의 목소리를 만나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은 단순한 차트, 역주행이라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하필 임영웅이었을까? 그리고 왜 이런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되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임영웅은 노래를 잘 부르니까 그런 거 아니야. 물론 맞는 말입니다. 임영웅은 분명 뛰어난 가창력을 가진 가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는 많다는 사실입니다. 기교가 뛰어난 사람도 있고 고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감정을 과하게 밀어붙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임영웅이 부르면 노래의 결이 달라집니다. 업계에서는 이 차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임영웅은 노래를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다. 그는 노래를 무대 위에서 잘 보여줘야 할 결과물로 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노래 속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 이 가사는 왜 여기서 멈춰 있을까? 이런 질문을 먼저 던지는 사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의 노래에는 이상할 정도로 공간이 있습니다. 숨을 너무 빼지도 않고 감정을 다 쏟아붓지도 않습니다. 대신 듣는 사람이 그 감정 안으로 천천히 들어올 수 있도록 자리를 남겨둡니다. 바로 이 지점이 죽은 노래를 다시 살리는 힘입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이 노래를 제대로 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멜로디는 흘러갔고 가사는 귀를 스쳤고 감정은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임영웅의 목소리는 그 노래를 다시 들리게 만듭니다. 아, 이 노래가 이런 이야기였구나. 이 가사가 이렇게 아픈 말이었어? 이런 깨달음이 한 박자 늦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노래를 다시 듣기 시작합니다. 그냥 재생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찾으며 듣게 됩니다. 이게 바로 차트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음원 차트는 단순히 팬덤의 숫자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팬덤의 힘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래 유지되려면 일반 청취자들의 반복 재생이 따라와야 합니다. 이 죽은 노래가 1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임영웅의 팬을 넘어 처음 듣는 사람들까지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임영웅이 불렀다길래 들어봤는데 생각보다 노래가 너무 좋다. 왜 이 곡을 이제 알았지? 이런 반응이 댓글과 커뮤니티에서 쌓이기 시작했고 그게 다시 검색량과 재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작곡가들의 반응이 더 특별해집니다. 보통 작곡가들은 자신의 곡이 히트하면 기쁘지만 이미 한 번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곡이 다시 살아나는 경험은 정말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곡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곡은 내 인생에서 다시 언급되지 않을 줄 알았다. 그런데 정산표를 받고 통장을 확인하는 순간 현실감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한 달에 몇만 원 혹은 몇십만 원 들어오던 곡이 갑자기 자릿수가 달라진 겁니다. 이게 맞나 정산 오류 아닌가 라는 생각이 먼저 들 정도였다고 하죠. 그리고 이때 업계 안에서 믿기 힘든 말들이 오가기 시작합니다. 저작권료가 거의 100배 가까이 뛰었다. 이 정도면 인생이 바뀐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돈의 크기보다 노래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노래는 더 이상 실패한 곡이 아닙니다. 뒤늦게 사랑받은 곡, 임영웅이 살린 곡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작곡가들의 생각도 바꿉니다. 노래의 생명은 발매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어떤 목소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다시 시작될 수도 있구나.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음악 산업은 속도가 빠릅니다. 안 되면 바로 다음 곡, 다음 프로젝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노래들이 제대로 평가받을 시간조차 없이 사라집니다. 임영웅은 이 흐름에 정면으로 반하는 가수입니다. 그는 새 노래만 살리는 게 아니라 시간 속에 묻힌 노래까지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임영웅은 노래의 시간을 늘려주는 가수다. 이건 단순한 찬사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의 노래들은 발매 시점과 상관없이 오래 듣습니다. 유행을 타지 않고 계절이 바뀌어도 다시 찾아 듣게 됩니다. 이 지속성이야말로 임영웅이 가진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 지속성의 중심에는 그의 태도가 있습니다. 임영웅은 노래를 급하게 소비하지 않습니다. 무대에서도 녹음에서도 항상 한 곡 한 곡을 마지막인 것처럼 대합니다. 그래서 그의 노래에는 대충이라는 느낌이 없습니다. 작은 무대에서도 짧은 영상에서도 항상 같은 밀도를 유지합니다. 이게 쌓이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임영웅이 부른 노래라면 한 번은 제대로 들어볼 가치가 있다. 이 신뢰가 결국 노래를 살립니다. 그렇다면 이건 정말 기적일까요? 아니면 오랜 시간 쌓인 결과일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이 현상이 왜 한 번의 우연이 아니라 반복되는 공식이 되었는지, 그리고 임영웅이 앞으로도 계속 노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이유에 대해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